내가 실수했는 걸 알아.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. 보관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실수했는지조차를 모르고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러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는 문제가 뻥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안녕하세요. 일잘러 일타강사 최찬 이형입니다. 네, 오늘은 회사에서 실수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사실 회사에서 실수는요 당연히 하는 겁니다. 회사는 실수하라고 가는 곳이에요. 그러니까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.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실수는 피할 수 없다. 특별히 익숙하지 않은 일, 익숙하지 않은 조직과 환경에서는 실수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어떻게 극복할 거냐가 더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실수라는 건요 대처하는 방법만 알고 있고 대처를 잘한다면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안정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실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. 실수가 주로 일어나는 게 주니어 레벨이죠. 아마 업무가 미숙해서 그럴 수 있을 텐데 자, 이 주니어 분들이 실수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요 즉시 보고해라. 그러니까 이 바로 보고가 제일 중요해요. 실수는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사회 초년생 때 하는 실수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문제예요. 내가 실수했는 걸 알아. 그러면 그래도 괜찮아. 보관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실수했는지조차를 모르고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게 그때는 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러놓고 나중에 시간 지나고는 문제가 뻥 터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. 제가 그 사고를 여러 번 쳐봤어요. 내가 그때 깨달은 교훈이 그거야. 내가 제대로 한 게 맞나요? 라고 계속 물어봐야 돼. 상사가 그것 때문에 날 막 짜증을 내고 막 너 또 물어보냐 막 이래도 물어봐야 돼. 왜냐면 그때 물어보는 건요 그냥 손방망이에요 이렇게. 근데 이게 그냥 가다가 문제가 뻥 터지면 그때부터 막 눈 찔리고 넥슬레스 당하고 장난 아닌 거예요. 일단 즉시 보고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봤을 때 뭐가 좀 이상하다 시수한 것 같아 그럼 그거 무조건 실수인 거예요.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여러분이 봤을 때 문제인 것 같아 그럼 그건 100% 문제인 거지. 근데 문제인가 아닌 것 같을 때도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. 항상 크로스 체크를 받는 게 이 주니어 사회 초년생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덕목입니다.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내가 일하고 있는 게 지금 뭔가 조금 잘한 건지 모르겠어 그럼 그냥 무조건 보고하세요.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여러분이 책임이 아니라 보고를 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. 우리 뉴스 보면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. 책임자가 보고를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걸 막 법정 공방 가고 그러잖아요. 보고를 받았으면 그건 무조건 상사 책임이에요. 근데 보고를 안 했으면 그건 여러분 책임인 겁니다. 이거는 뭐 어떻게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요. 자,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보고만 하면 되는 거야? 실수 씨뭐 아무것도 안 해네. 근데 이거 안 돼.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한 번, 두 번은 할 수 있어요. 근데 이 반복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나름의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이 실수를 왜 했지? 다시 이 실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뭘 바꿔야 되지? 이게 끊임없이 고민하고 보완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사라지는 거지.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뭐 일하고 했던 대로 또 하고 또 그럼 실수가 반복되는 거예요. 그게 실력 없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입니다. 실력 있는 사람들, 성장하는 사람들은요 실수하는 과정조차도 학습의 동인, 학습의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 뭐 너무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직면하려고 하고 부딪히려고 그래요.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인드 세팅을 하시고 일단 실수를 만나시면 좋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요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예요. 사람이니까 실수하는 거예요. 기계는 실수하지 않습니다.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. 프로그래밍을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기준과 절차를 정확히 알려줬어도 실수를 해요. 사람이니까 그런 거야.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 실수 때문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걸 다 알아. 당신이 사회초년생인 것도 알겠고 사람인 것도 알겠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도 알겠어. 근데 실수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거든. 짜증나고 답답하고 막 미쳐버리겠는 거야. 그것도 반복되기라도 해봐. 이거 입장 바꿔 생각하면 뻔하잖아요. 그래서 우리는 인정하고 사과를 꼭 해야만 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깔끔하게 안 해. 인정을 안 해. 인정을. 그리고 사과도 안 해. 인정은 했는데 사과는 안 해. 이거는 완전히 인간이 인성 거지겠죠.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과만 하는 거를 진정성 없는 사과라 그래요. 그러니까 사실 사과를 안 한 거야. 사실 사과에는 인정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덕목이 되는 거겠죠. 자, 그런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일을 잘했는데 쟤 때문에 내가 지금 결과물을 이렇게 당했다. 남 탓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자, 제가 여러분께 가이드를 드릴게요. 어떤 문제가 빵 생겼어. 그럼 그냥 여러분 무조건 일단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버리세요. 그냥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마. 그냥 무조건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아니잖아요. 여러분을 탓할 만한 내용이 아니야. 그럼 모두가 다 알고 결국에는 밝혀지게 돼 있어요. 근데 그 과정에서도 사람들 묻겠죠. 이거 너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너가 인정하고 사과하고 있어? 그러면 저 사람이 너무 힘들까 봐요.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?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어차피 여러분 탓하지 않아요. 진짜 그 실수의 당사자가 피해를 보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또 어떤 분은 아니던데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진짜 인생 진짜 꼬이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해서 그래요. 내가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이 그러면 제가 또 실수했네 이렇게 되는 거고 평소에 실수 안 하던 사람 또 실수하던 과정에서 내 실수가 아닌데도 다른 회사의 분위기나 팀워크 때문에 내가 그냥 끌어가는 거는 누구나 구분할 수 있습니다.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
사실 실수를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긴 해요. 자, 그래서 좀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것을 제가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준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. 실수는요,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. 첫 번째는 뭘 해서 실수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뭐 잘못한 거겠죠? 뭘 잘못해서 나오는 실수예요. 내가 뭔가 하긴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꼬여가지고 또 실수했는데 이렇게 드러나는 경우죠. 자, 이때는 필요한 게 뭐냐면 체크리스트를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체크리스트가 뭐예요? 중요한 체크해야 될 거를 체크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최소한 이형 영상 보기 전에는 노트를 펼친다. 그리고 연필을 들고서 메모할 준비를 한다. 두 번째, 열심히 받아 적는다. 세 번째, 적용점을 도출한다. 네 번째,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한다. 뭐 이런 체크리스트들 있잖아요. 이게 언제 필요한 거냐면 어떤 버튼을 누르기 전이에요. 여러분의 업무가 대부분 버튼을 누를 거예요. 클릭을 한다든지 엔터를 친다든지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막 작업하고 이메일을 발송한다거나 어디 등록을 한다거나 어떤 최종 버튼을 누르는 게 있어요. 버튼을 누르기 전에 이 체크리스트, 여러분이 이전에 했던 실수를 체크리스트 하나씩 다 집어넣어. 혹시 이런 걸 놓치진 않았는가? 잘못 입력하진 않았는가? 이런 걸 실수할 때마다 얘를 하나씩 늘리는 거예요. 그래서 자주 반복되는 실수일수록 상위로 올려야 돼. 그래서 그 내용을 꼭 보고서 입으로 읽고 나서 버튼을 누르세요. 그러면 실수 확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. 근데 이 체크리스트를 만들기까지는 근데 이거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. 그러면 안 돼.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예 출력을 해서 제 책상 옆에다가 이렇게 핀으로 갖다 이렇게 딱 꼽아놨어요. 핀 두 개를 딱 꼽아놓고 뭐 등록을 하거나 이메일을 딱 보내기 전에 참조 리스트가 잘못된 건 아닌가, 제목을 안 쓰지는 않았는가, 실제 내용에 뭐 누가 오해받을 만한 내용을 적지는 않은가,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 가지 꼼꼼히 체크하고 이메일을 발송을 하긴 했었어요. 여러분들이 한 번만 체크를 해도 또 한 번 실수를 여기다 적어놔서 반복되지 않게 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굉장히 성장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두 번째는 내가 누락해서 실수가 발생되는 경우예요. 내가 뭘 안 해서 발생하는 실수예요. 사실 둘 중에 여러분들이 실수로 인식하는 게 얘가 더 클 겁니다. 아마 얘도 뭐 있겠지만 얘가 더 많을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 야 이거 왜 안 했어? 야 이거 해야지,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는 분들 아마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. 자, 이런 분들이 꼭 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요, 업무 플로우를 한번 그리셔야 돼요.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거가 뭡니까? 일이라는 걸 따지고 보면요, 프로세스예요. 이 다음에는 뭐, 이 다음에는 뭐, 이 다음에는 뭐. 그래서 최종적인 아웃풋은 이거를 규정해 놓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. 일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프로세스의 조합인 거예요. 그러면 여러분들이 업무 플로우라는 걸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. 이 일을 어떤 업무를 완성하기까지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고 뭐부터 해야 되고 어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고, 이런 업무 플로우를 한번 쭉 그려보고 나면 일하는 중간중간에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. 그럼 내가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데 아 이거는 좀 빨리 해야겠다, 이거 속도 좀 내야겠다, 더 이거 끌고 있으면 안 되겠다,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. 주로 이 안 하는 경우, 누락하는 경우는 언제 발생하냐면 시간에 쫓길 때 많이 생겨요. 시간에 쫓겨서 내가 일을 뭔가 지금 마무리해야 되는데 뭔가 시간이 급하니까 그냥 막 대충 막판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. 이 막판 집중력이 저하됐을 때 보통 발생하는 게 누락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. 그래서 전체 업무 플로우를 그려보시고 일을 마쳤다 라고 한 뒤에 업무 플로우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. 얘도 그냥 출력해서 책상 앞에다 붙여놔. 그리고 계속 다시 보세요. 난 업무가 끝났다 라고 책상 뜨기 전에 한 번만 이거 한번 쭉 한번 보세요. 이거 안 했네? 그러면 그때 가서 얘를 채워놓으면 그만이에요.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요.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수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자, 실수는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. 이 실수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이것 자체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, 이거를 극복하는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도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실수는 그냥 빨리 해보는 게 좋다고 봐요. 이걸 어떻게든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해봐야 어차피 한다니까 숨기려고 쉬쉬하다가 더 큰 문제가 터져갖고 멘탈 회복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처음에 잽으로 조금씩 맞아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? 그러면서 실수도 두려움 없이 직장 생활을 시원시원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. 그리고 일이 익숙하지 않을수록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필요한 정보를 함께 가져가는 게 아주 좋은 일하는 방식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네요.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일잘러 그리고 커리어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이영이었습니다.